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경력 중에서 이제 공백기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공백기가 꽤나 이제 부담스럽게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백기가 있다면 이게 과연 정말 이 우리 채용 과정에서 완전 마이너스냐, 정말 난 공백기가 있으면 뭐 좋은 데로 가는 게 어렵냐, 뭐가 문제가 되게 심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고민을 하셔서 오늘은 이제 이직을 할 때 있어서 공백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백기는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백기라는 게 당연히 중간에 휴식 같은 개념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경력을 쭉 봤을 때 공백기가 중간중간에 있다. 그리고 그 공백기가 기간이 뭐 예를 들면 1년, 뭐 2년 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불리한 건 맞죠. 분명히 핸디캡을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공백기가 있는 사람은 뭐 이직이 안 되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자포탈 같은 데서 직장인 대상, 뭐 HR 쪽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 공백기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백기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공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 두 달은 공백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죠. 뭐 이 기간에 뭐 하셨어요? 이 기간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에도 워낙 짧은 기간이거든요. 한두 달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백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하자면 최소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은 여기 좀 비었는데 이 사람 경력 중에 하려면 저는 한 1년 이상은 돼야지 아마 좀 공백부로 많이들 생각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6개월 뭐 이 정도도 누군가는 6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공백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넓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치면 그 기간이 솔직히 뭐 한 2달, 3달은 금방 가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해도 뭐 퇴사하고 조금 자신을 추스리고 재충전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해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거 갖고 크게 이렇게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기업 입장에서는 공백기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지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의 채용을 안 하는, 이 사람을 이제 뽑지 않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스펙도 괜찮고 했던 일이 맞고 뭐 공백기라고 할 만한 그 시기 이전에 뭐 업무 성과나 역량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뽑겠죠. 그런데 공백기가 조금 이제 문제라고 저쪽 상대방 채용기업 입장에서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그 기간이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씩 되는 거죠. 2년? 뭐 제가 본 이력서에는 뭐 3년도 계신 분도 있고 뭐 2년, 3년이 섞인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개인 사업을 했다거나 누구 병간호 하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공백기가 연 단위로 늘어가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업무 감각이 유지가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회사나 그때까지 해왔던 일이 뭐 자기네 회사랑 잘 맞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사람의 업무 감각이 떨어졌는지는 뭐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공백기가 있어서 고민이다 라는 분들은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만약에 공백기가 있다면 면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갔을 때 그쪽에서 확인할 확률은 매우 높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를 갔고, 아니면 지금 이제 면접 보는 데까지 만약 한 1년 반 정도의 공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1년 반이면은 충분히 물어볼 만한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럼 뭐 왜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상대방이 그냥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당연히 직무와 연관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건 좋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공백기를 좀 길게 가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안이나 어떤 가족 간이나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아팠다거나 그렇게 좀 큰 일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정말 아니면은 그 전 회사에서 너무 심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고 좀 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오래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직 활동도 잘 안 됐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개인만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안 문제면 집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건 완전 더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차라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 대부분 뭐 부모님 병간호, 뭐 배우자 병간호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 일단은 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내 주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저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좀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저쪽에서 그럼 뭐 또 아프면 또 나갈 거예요? 그럼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나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물어보는 사람의 인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압박 면접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회사를 그만두고 갈 만큼의 일은 발생한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백기가 있어서 재취업이나 이직 활동에 마이너스냐? 플러스는 아니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공백기가 있어도 분명히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백기가 있고 취업 활동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그걸 몰아가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그런 포지션이 내 업무 내가 했던 업무와 잘 맞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이 잡을 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뭔가 계속 이 서류가 안 되고 계속 일이 꼬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원하는 거랑 내가 가진 역량이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류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쁘게 꾸미고 뭐 단어 선택이나 뭐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 된 이유를 이제 공백기 하나로 몰아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전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다 내가.
그러면 당연히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핸디캡은 존재합니다. 그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조건 서류나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말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말하라는 걸 했을 때 그냥 놀았어요라는 이유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노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취업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취업활동을 했다. 나는 뭐 예를 들면 1년 반 동안 취업활동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차라리 아파서 쉬셨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나 여기저기 다 넣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을 뽑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관련된 뭐 교육도 받았다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를 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저 재취업 기간이 좀 길어졌지만 업무 감각이나 업무 역량은 지금 과거와 다를 바 없다. 그다음에 와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는 핸디캡일 수는 있지만 공백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채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회사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길게 공백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면 사실대로 정면 돌파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